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사 이후에 직전에 우리 했었던 그 환농과 관련해서 유클리디언 영역이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정역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걸 이어서 환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의 마지막 레파토리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환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수안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환이 있을 때 그 환에서 같은 얘기들, 즉 약수, 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얘기들을 똑같이 평행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환이 어떤 성질을 갖추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들이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리콜 해보면요. 오늘 뭐 이 시간에 이제 나올 거라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R이 정역인데 물론 뭐 지우고 그냥 환이라고 해도 말을 정의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A가 B, Q 꼴이다. 그러면 기호로 A는 B의 배수, 그 다음에 B는 A의 약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혹은 뭐 A를 B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용어들이 있었었고, 두 번째 이거였습니다. 특별히 A가 B, U인데 U가 만약에 단원군 안에 있는 원소이면 이러면 A와 B는 동반원이다. 이게 왜 필요한가 물어보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점차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 이 컨셉이 왜 필요한지가. 세 번째는 만약에 P가 단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도 아니면 0도 아니면 그럴 때 P가 기하기라는 말을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P의 약수는 둘 중 하나야. 1번 단원이거나 2번 왜냐면 동반원인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면 P를 기하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가약이라고 합시다. 이게 안 되면 그렇죠? 오케이. 물론 이 두 가지 말을 해줄 때는 대전제로 끊는 게 어디에서? 단원도 아니고 0이 아닌 원소들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으므로 아예 처음부터 이게 P가 단원이거나 그러니까 역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역수가 있거나 P가 0이면 이 말 자체를 안 한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집합에서 1의 약수가 죄송합니다. 1이 가약이냐 기약이냐 물어보는 거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은 단원군의 원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 3번 관련해서 필요충분 조건으로서 P가 기약인 걸 판단하는 거는 P가 A, B로 이렇게 쪼개졌을 때 그때 A, B 둘 중에 뭐만요? 꼭 하나만 한 개만 단원이더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 얘들을 살펴봤었고요.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 이전에 했던 마지막 얘기는 이제 정인데 유클리드 함수였어요. 어떤 거냐면 정역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델타는 함수가 있어요. 어디에 정해된 거예요? 0 아닌 데에서 정수로 가는 건데 such that 하기를 델타의 x가 난 네거티브여야 돼요. 모든 x인데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모든 a, b in the r 물론 이때도 0이 되는 경우를 염려하면 정의 자체가 안 되잖아. 델타라는 함수가. 그래서 이 조건이 있을 때
델타의 A의 값보다는 델타의 AB의 값이 더 어떻더라? 더 작지 않더라. 맞죠? 세 번째 조건은 정확히 이게 이제 나눗셈인데요. 뭐냐면 A를 B로 나누면 나머지가 R이 되더라. 이 말이죠. 이때도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될 때 델타 B가 델타 R보다는 더 크다고 했었고 델타 R이라고 쓰는 순간에 뭐라고요? R은 0이 아닌 거죠. 맞죠? 만약에 R이 0이면 그냥 따로 따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AB가 0이 AB가 있어서 만약 R이 0이면 그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자동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AB가 있어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델타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게 있으면 그때는 R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델타 값이 있으려고 하면요. 오케이. 이와 같이 이런 정역 R과 델타가 있으면 얘를 유클리드 정역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오케이. 이래서 ED라고 씁니다. 유클리드 도메인. 그럴 때 이제 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요 예들 보면 정수에다가 절대치, 정수의 그거의 크기를 생각하면 얘가 유클리드 함수가 된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3번이 핵심인데 나머지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죠. 같은 요령으로 처음부터 얘가 채면 그런 말할 여지 없이 그냥 이 델타를 0으로 잡아주면 그럼 이것도 유클리드 적용이 됩니다. 의미 있는 명제가 뭐였었냐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F가 채이면 필드라고 합니다. 채이면 이때 뭐냐면 얘가 유클리드 정의이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디그리 펑션에 대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마지막에 제가 엄밀하게 이걸 증명해 줬어요. 만약에 얘가 채일 때 채 위의 다항식환이면 얘네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조건이 되도록 하는 게 정확히 델타 함수를 차수 함수로 정의하면 돼요. 이때 차수에 대해서 0 다항식은 아예 처음부터 정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0이 있으면 얘는 그때 이번 학기 강의 서두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이름을 붙여놨던 것도 이 범주 안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좋습니다.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 기납법이고 실제로 이제 다항식에 대해서 나눗셈을 할 수 있더라. 대수로 붙어 있는 저 F가 사실 핵심이 돼서 F가 Q인 경우부터 R인 경우, C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다 뭐더라? 전부 다 얘가 디그리 함수에 대해서 ED, 유클리디언 도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눗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피재수, 재수, 목, 나머지가 하나씩 결정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예제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거. F가 G7인 경우에 저기 안에 있는 원소들은 0 빼고는 전부 다 단원 군 안의 원소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다항식환을 생각하면 목과 나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했으니까 얘가 아닌 ED가 아닌 얘도 했었어야 되죠. 그것도 지난번 했었어요. 나연 이그젠플로서 어떤 거냐면 정수환에 대해서 얘네는 어떠한 델타도 any 델타 이게 존재 안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증명은 이제 그 다음 단에 나오는 건데 존재한다고 해서 논리를 진행하는 게 이런 아이디어를 쳐다보게 되면 이 아이디어이 이런 조건이 있게 되면 무조건 이게 하나로 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 중간고사 때도 제가 문제로 발문을 했었습니다. 저렇게 되는 fx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not in the zx라서 문제된다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저기 연장선으로 사실 이제 요거를 증명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얘기를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proposition 뭐냐면
만약에 ED다 R이요. 그러면 R은 PID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임의의 R 안에 있는 원소들은 임의의 R 안에 R로부터 만들어지는 아이디얼들은 항상 하나로 생성할 수 있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명, 물론 ED 조건으로서 D를 줬어요. 즉 말하자면 정역이야. 오케이. I가, 자, 한번 해봅시다. R의 아이디얼이야.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 이 앞에서 증명하던 거랑 비슷합니다. 어떤 녀석이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I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 0 아닌 것들 있잖아요. 0 아닌 것들. 그러니까 델타 B인데 arbitrarily B in the I 0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면 저 델타들은 아까 첫 번째 조건에 의하자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값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걔네 그 B를 서로 다른 B에 대해서 가장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하는 어떤 A in the I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I 안에 0이 아닌 원소들을 갖고 와서 걔네 유클리디언 함수를 생각했을 때, 유클리드 함수 생각했을 때 걔네 값 중에 제일 작은 것을 될 거예요. 왜 존재하느냐? 정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정수 집합 안에서, 여기서 말하면 이제 자연수 집합이죠. 자연수 집합 안에서 뭐인 거? 가장 작은 녀석은 항상 존재해요. 정수 정렬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설정하는 게 유의미합니다. 저렇게 되는 A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arbitrarily B in the I에 대해서, 물론 이때도 I는 0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델타가 말이 되려면. 그럴 때 요 임의의 B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B를 A로 나눠 갖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가능성을 따지는 거죠. 이제 만약에 if R이 0이 아니야. 그렇죠? R이 0이면 좀 더 할게요. R이 0이 아니면 분명히 델타 A는 델타 R보다는 커요. 맞죠? 그러면 B-AQ는 R인데 B가 지금 I에 들어있는 것 중에 골랐죠. 지금 가정에 의해서. 두 번째, A도 I 안에 들어있는데 얘네 곱하면 여전히 I가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얘네 빼도 여전히 아이디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R은 아이디얼의 원소예요. 알아? 그러면 안 되지. 뭐가 모순이냐면 이게 모순이죠. 델타 R하고 델타 A를 비교해보면, 그렇죠? 제수하고 나머지의 델타 값, 유클리드 함수 값을 비교해보면 A가 더 크다면, 아까 얘기 봐봐요. 지금 우리가 I 안에 있는 0이 아닌 것들 중에서 델타 값이 뭐한 거? 제일로 작은 걸 골랐으니까, 맞죠? 그보다 더 작은 게 만들어지니까 모순이죠.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R은 0일 수밖에 없대요. 다시 말하자면 B는 AQ랍니다. 됐습니까? 지금 명백히 A가 I 안에 들어있으니까 A로 만들어지는 녀석은 I 안에 포함되는데요. 또 동시에 지금 B는 A의 몇 배를 곱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B는 여기 안에 들어가죠. 이 말은 임의 B잖아. 그래서 I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A에 들어가도 되죠. 따라서 I는 A가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맞죠? 이 I는 어떤 걸 갖고 오더라도, 0 아이디얼인 경우는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 어떤 걸 갖고 오더라도 I는 A 꼴이에요. 물론 이때 이 A를 골라줄 때, 이것도 핵심인데, 뭐냐면, A는 델타 중에서도 델타 값이 제일 작은 걸로 골라주게 되면 정확히 같아지게 되더라.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아이디어는 PID가 되더라. 다시 말하자면 델타 함수가 있기만 하면, 유클리드 함수가 있기만 하면 항상 PID가 되는 거예요. 예. 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속에 이제 하나 이제 쥐고 있고, 유클리드 함수가 있는 얘가 정수나 체에 대한 다항식환이니까 그 얘를 머릿속에
하면 지금 주쟁점이 PID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논리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했던 약배수와 관련된 그 용어를 집합기호로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좀 하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명제들 증명할 때 보면 이 기호들이 좀 있으면 좀 더 빨리 서술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정은 정역 R이 있고요. 왜 정역이냐고 가정했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증명 과정을 살피다 보면 정역 조건이 어딘가 쓰여서 그런 겁니다. 네, 1번. A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이 B에 들어갈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뒤집어져야 돼요. B는 A의 약수일 때. 두 번째.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같아. 이 말은 이 말에 의하자면 뭐야? B는 A고 A는 B야. 서로 약배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세 번째 게 핵심입니다. A와 B는 동반원, 동반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극단적으로 A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이 R 전체가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A는 UR. 아마 요 세 번째 스테이트먼트는 자주 만났던 거죠. 그리고 요 1, 2, 3 해당되는 극단적인 예는 그냥 영역 R을 정수환이라고 쓰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얘가 6이고 얘가 2가 되면 맞죠? 6의 배수는 2의 배수에 들어가죠. 그러므로 뭐야? 6은 2의 뭐야? 배수가 되죠. 2는 6의 약수고. 또 동시에 두 번째 거예요. 서로 똑같이 되려면 서로 약배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2를 쓰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쓰면 맞죠? 서로 동반원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이거는요. 이게 정수인데 A로 될 수 있는 후보들 중에서 뭐라고? 전체가 다 될 수 있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A가 1 혹은 A가 뭐요?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래서 세 번째게 된다고. 그걸 그냥 포멀하게 형식적으로 여기서는 이 기호가 같은 것들임을 이제 설명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거요. 한번 더 쓰겠습니다. 아무리 그거 해도 A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A가 여기 안에 들어갈 거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 다시 말하자면 A가 B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에 들어갈 거고 그럼 B 곱하기 Q가 A가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의 뜻이 그거라 그랬죠. B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인데 B에다가 뭔가를 아래에 있는 요소들을 임의로 곱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얼이므로 얘가 되겠죠. Q in the R. 맞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A는 B의 뭐다? 배수이다. B는 A의 약수이다. 이게 A. 1번 스테이트먼트고. 2번의 얘네 둘 사이는 됐어요. 위에 거에서 서로 포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뭐가 된다고? 약배수 관계가 된다는 게 명확하죠. 그러면 B가 A이고 A가 B일 때 요거 갖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동반원이 되는지. 그러면 이 말은 A는 BQ, B는 뭐라? AP 이렇게 써지겠지? 오케이. 그러면 요 B를 여기다가 대입해요. APQ 이렇게 대입하자고. 그러면 자 R이 정역이니까 소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 A를 지워버리면 1은 PQ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P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UR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건이 있다는 거죠. 동반원의 뜻이 뭐였더라? A하고 B의 사이 관계가 약배수인데 그 약수 Q가 뭐가 되면 돼요? 단원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됐어요. 역으로 요거 A와 B가 동반원 관계에 있대요. 그러면 A는 BQ인데 Q가 UR에 있는 거야. 맞죠? 그리하면 요 말에 의하자면 A는 B의 배수인 거라.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요 포함관계가 성립했죠. 반대 포함관계는 인력이 아닙니다. 요걸 한번 써주면 되지. A에 Q 인버스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A는 B의 약수야. 맞죠? 이러면 B에 의해 생성되는 아이디어는 A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얘의 반대쪽을 증명했으니까 끝났어요. 오케이, 세 번째. 요거 세 번째의 펀치라인은 이겁니다. 딴 얘기 없고 R을 룩겟 해보시면 R은 1로 만들면 되죠.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조건에 하자면 얘가 A가 된대. 이 말은 뭐냐면 같은 얘기로 위에서 말했었잖아. 1의 배수이면서 A는 1의 약수야. 맞지? 위에 거에서. 뭔 얘기를 할 수 있지? 요거 두 번째 거에 훔쳐오면 이런 거지. 요거 1의 A가 약수다. 그러니까 기호를 저렇게 써놨지만 이 말은 A, P가 1이 되는 어떤 P가 R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1 기준으로 봤을 때는 A는 뭐가 있더라? 역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역으로는 여기 안에 있으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으면 얘가 있을 거고 얘가 있으면 이쪽으로 성립하죠. 됐습니까? 이쪽으로 성립하는 걸 보이려면 이쪽이요. 스타는 뭘 해주면 되냐면 A는 양변에 P 인버스를 곱하면 되겠죠. 당연히 이게 UR이라고 R이라고 했지만 사실 UR이잖아. 오케이. 따라서 P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그 말의 뜻은 뭔 말인고 하니 곱하기 1이 되니까 맞죠? 뭐의 배수다? A는 1의 배수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됐다고. 그래서 맨 첫 번째 것도 성립하는 거죠. 다 끝났다고 해.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PID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얼에 대한 거, 그러니까 생성원이 하나인 아이디얼들을 비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도움 정리가 기호를 좀 줄여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proposition PID라요. R이 주 아이디얼 정역이라고요. 이럴 때 P를 어디서 끄집어내냐면 UR 단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0도 아닌 녀석에서 끄집어내요. 그랬을 때 다음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P가 기약이래요. 이 말은 그러니까 상황 이런 거라고 머릿속에서 PI가 되는 얘가 뭐가 있냐면 ED, 유클리드 정역이잖아. 유클리드 정역의 예 중에 대표적인 게 체에 대한 다항식환이잖아. 그러니까 체에 대한 다항식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다 똑같다는 거야. 뭐냐면 1번 이게 기약이라고 말을 하나 얘로 만들어지는 아이디얼이 얘가 극대라고 말을 하나. 세 번째 얘로 만들어지는 상환이 체라고 말을 하는 거나 얘로 만들어지는 상환이 정역이라고 말을 하는 거나 다섯 번째 다시 요 P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이 소 아이디얼이라고 말하는 거나 다 똑같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용어들이 만약에 이 R이 PID 주 아이디얼 정역이면 이 기약이라는 용어를 쓰시나? 극대 아이디얼이라는 용어를 쓰나? 소 아이디얼이라는 용어를 쓰나? 다 같다는 거야. 근데
일단 증명해서 보시면 이거 계속 어느 반복이 있다 맞죠? 2번이 성립하면 3번이 성립하는 건 자명합니까? 그 증명을 했었죠 맞죠? 앞에서 중간고사에도 아마 내가 문제를 냈을 거야. 3번에서 4번 넘어가는 거는 그렇죠. 체이면 무조건 정액이었었죠 맞죠? 왜냐하면 0원이 있기 때문에 뭐 두 개의 0이 아닌데 곱해서 0이 될 수는 없어. 0이 아닌 거래. 4번도 오케이야. 4에서 5로 가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사전적 내용 중에 하나야. 됐죠? 그래서 내가 이게 다 같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이 2를 임플라이 하는 걸 보이면 된다고 해. 얘가 기하기면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이 극대인 걸 보이면 된다고 해. 그래서 P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뭐인 거? R에 아이디얼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문제 가정에 의해서 R은 아이디얼은 항상 하나로 생성돼요. 그래서 let 할 수 있어요. I는 A라고 맞죠? 그러면 자 P가 여기에 들어가잖아 맞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A는 뭐야? P의 약수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A가 P의 약수다 이 말인데 P가 지금 기하기라고 했잖아 맞죠? But P는 기하기야. 그러면 기하기인 거의 약수 A는 될 수 있는 게 얘가 단원이거나 or 뭐라고요? P의 동반원 얘네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자, 첫 번째 경우요. A가 단원이면 A에 의해서 생성되는 녀석은 아까 칠판 지운 거에 의하자면 R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I는 R이 되는 거죠. 두 번째, P의 동반원이 됐대요. P의 동반원일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였었냐면 A랑 P랑 같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경우가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I는 maximally 극대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에 우리 동정리에서 기호를 써줬던 이유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제 이 관계성들을 좀 기호로 짧게 표시할 수 있어서 그런 것 뿐이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1에서 2는 됐어요. 극대인 거. 그 다음에 4를 어디 연결해줘야 되냐면 5가 1이 되는 걸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이디얼이면 얘가 극대인 걸 아니죠. 기하인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하이 아니라면 이런 논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얘가 기하이 된다는 것은 맞죠? 자, if P가 A, B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분해했을 때 뭐라고 했지? 둘 중 꼭 하나만 단원이 된다 이런 말이었었죠. 근데 난 논리가 하시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둘 중 하나가 둘 중 하나가 단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동반원이다 이 얘기가 나갈 거예요. 자, 만약 이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A, B를 곱하면 당연히 P에 들어가 있지. 왜냐하면 P로 생성되는 아이디얼 안에는 P가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A, B 곱하면 여기 들어가. 그러면 얘가 소아이디얼이기 때문에 A가 P에 들어가거나 or B가 P에 들어가. P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A에 생성되는 게 P니까 P는 A or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A가 P니까 A에 의해 생성된 아이디어는 P에 포함될 테니까 당연히 A는 P의 배수가 될 거고요. 똑같은 요령으로 B가 P 들어있으니까 이걸 거예요. 맞죠? 1번을 보여야 돼. 근데 내 얘기는 이거예요. 이 OR이라고 했으니까요.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경우를 한번 따지고 그게 없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두 개 동시에 되는 게 없으면 하나는
A는 P의 배수지만 B는 P의 배수가 아닌 거야. 그럼 그때 다시 또 논의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B가 뭐가 되고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 if PS는 A이고 맞죠? 또 동시에 PT는 B가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네 두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P는 PS의 PT가 돼. 자, R이 지금 정역이라고 기본 전제로 깔고 있죠. 소약을 하면 1은 SPT가 돼. 이 말은 무슨 소린가 하니 P를 하나로 묶어갖고 쳐다보게 되면 P가 뭐야? 정확히 어디에 들어있더라? P는 단원군 안에 들어있죠? 그럼 안 돼. 왜? 처음부터 나는 이거 문제 전체 대전제를 단원 안에 있지 않은 것 갖고 논의했었죠. 그래서 됐어. 그래서 지금 저 OR인데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게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앞에 것만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P가 A의 약수이고 또 동시에 P는 얘는 아니에요. B의 약수는 아니에요. 일단 앞에 건 되니까 PS는 여전히 A로 쓸 수 있죠. 그럼 앞에 것만 갖고 여기 써보면 and then P는 PS의 B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전히 소약 법칙이 성립할 테니까 SB는 1이 되죠. 이 말의 뜻은 정확하게 뭐다? B는 UR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지만 S도 UR이네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S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가 동반원 관계에 있으니까 P는 A랑 똑같은 거죠. 동반원. 또 동시에 B는 단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끝났죠. 원하는 대로 뭘 증명했지? 우가 1이 되는 거니까 기하게 된 거죠. 둘로 쪼갰는데 A 하나는 P와 동반원이 되고요. 또 동시에 B는 단원이 돼. 그걸 정확히 둘 중 하나만 뭐가 된다고? 둘 중 하나만 단원이 된다는 말도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A 또한 단원이라고 한다면 아까 여기 모순이었잖아. 다시요. A 또한 단원이라면 이게 단원이 될 거고요. 맞죠? 단원에 대해서 요 값이 뭐가 되냐면 단원에 있으면 얘네가 전체가 되잖아. 그러면 얘네가 전체면 다시 P가 단원의 원소잖아. 모순. 따라서 얘는 아니니까 맞죠. 따라서 A는 단원이 절대 아니고 B는 정확히 단원이 되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P는 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PID면은 소아이디얼, 극대 아이디얼, 상환이 체인지, 정역인지 어떤 걸 따져봐도 제일 그거 하다는 거죠. 따지기 편한 건 대체로 정역이 조금 더 따지기 편하겠죠. 역수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것보다 0 아니고 곱해 0 아닌 거 확인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죠. 나머지 극대인지 소아이디얼인지 따지는 거는 이건 어느 게 더 편할까? 아마도 집합의 포함관계를 쓰게 되면 얘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인 경우는 결국 다음 내용이지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P라고 써놓은 게 프라임 넘버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소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는 건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얘가 그나마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얘기가 PID인 경우에 다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R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환이고요. P를 뭘로 설정하냐면 정확하게 100일로 설정하면 낼 수 있는 결론이 Z의 100일이 얘가 뭐다? 얘가 뭐야? 얘가 기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두 개로 이렇게 정수로 써진다면 둘 중 하나는 꼭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 얘가 체가 돼요. 상환을 들여다보는데 원래 있던 아이디얼 100일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의 성질만 알고 있으면 딕셔너리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다른 얘기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요령으로
R을 유리계수 다항식환에서요. 얘를 쳐다보게 되면 얘를 say P라고 합시다. 물론 이거는 기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쓴 것뿐입니다. 다항식인데 x에 대한 다항식 강조하면 그럼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게 px가 여전히 ax, bx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게 2차식인데 얘가 1차, 1차 맞죠? 아니면 뭐다? 2차, 0차, 0차, 2차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것에 체크할 수 있는 게 1차, 1차는 절대 안 돼.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2차, 0차가 되게 되면 0은 아니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이 경우에 A, OR 정확히 P가 뭐가 된다? 단원이 된다는 거죠. 0은 아닐 테니까 Q를 죄송합니다. Q에 있는 걸 하나의 다항식으로 이해하는 상수 다항식이 A 혹은 B가 꼭 될 테니까 맞죠? 따라서 PX가 뭐가 된다? 기하기 되므로 정확하게 얘가 상환이 뭐다? 얘가 체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기하기니까 아까 우리 동치명제에 하면 뭐 다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 거죠. 상환이 정역이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뿐만 아니라 PX가 뭐가 되는가? 극대, 얘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이죠. 극대인 것도 다 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더라.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PID니까 얘기돼. 그러니까 ED면 결국 이거죠. 얘를 하나 찾았는데 이런 거죠. 결국 ED면 뭐야? PID가 되고 PID면 어떤 노션이? 맥시멀하고 프라임. 그러니까 극대라는 개념하고 뭐랑? 극소. 미안. 소아이디얼 개념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둘 중 하나만 체크해주면 된다는 거죠. ED인 경우에. ED의 대표적인 예가 계속 강조하지만 체에 있는 원소를 개수로 갖는 다항식환이 ED가 되므로 그 대표적인 예를 해줬다는 거죠. 자, 이제 메인 주제 정의. 정역에 상상할 수 있어요. 정역에서 이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최대 공약수를 정의할 수 있다고요. 뭐에 대해서? A하고 B가 in the R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D를 최대 공약수라고 합시다. 뭐냐면 D는 A의 약수면서 D는 B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라는 용어에서 공통인 약수라는 조건이 이거고요. 두 번째, 임의의 A의 약수와 공통 약수, B의 약수가 있으면 그러면 E는 최대성을 보장해야 돼요. 뭐가? D가. 이러한 D가 존재하면 D가 어떤 D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인더 R에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D를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고 정의합시다. 됐습니까? 같은 요령으로 최소 공배수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정역에서. 사실은 정역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관계가 있는 임의의 것들에 대해서 D를 그냥 최대 공약수로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그 환일 때도 되긴 돼. 정의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이제 유일하게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질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똑같이 A, B가 인더 R에 있는데요. 공배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L이 최소 공배수라는 말은 A와 B의 공통인 배수가 되면서 또 동시에 임의의 A의 배수인 E, 이미 E인데 B의 배수인 E가 있어갖고 이 녀석 기준으로 보면 최소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L은 E의 약수가 돼야 된대요. 됐습니까? 그럴 때 요 어떤 L이 R 안에 있으면 그때 L을 A와 B의 최소 공배수라고 용어 정의를 합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교육과정상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 흘러갈 거예요.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뜻을 했었거든. 그때 논의했던 거랑 지금 논의하는 거랑 달라질 건 없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큰 범위 안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R이 정역이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이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더라. 문제의 핵심은 사실상 띄어로웁니다. 만약에 R에다 강조를 더해요. 만약 얘가 PID야. 위니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 정역이면 그러면 이거 디스트 한다는 거예요. 유니크. 여기서 유니크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좀 기다리셔야 돼. 어떤 녀석이냐면 A와 B로 만들어지는 요 아이디얼이 여기서 봤을 때 아이디얼이니까 이게 D인데요. 정확히 이 D가 뭐가 되는? D가 정확히 최대 공약수가 돼. 그러니까 A, B를 두 개 주면 일반적으로 정역에서는 최대 공약수가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뭔지 몰라. 그런데 조금 더 강하게 R이 PID면 A, B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이니까 하나로 만들어질 텐데 그럼 그 하나가 내가 원하던 최대 공약수가 된다. 오케이? 두 번째, 똑같이 이것도 의미가 조금 모호합니다. 이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되냐면 A에 있으면서도 B에 동시에 있는 녀석이 여기 여전히 아이디얼인데 얘가 정확하게 이 L이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성을 보장받으려면 최소한도로 정역일 뿐만 아니라 이미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이 돼야지만이 이렇게 하나로 써줄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찾고 싶어하던 정확히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걸 보장받을 수 있다. 그 명제입니다. 자, 최소 공배수는 우리 논의상 봤을 때 밑에 상황은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활동 시간에 또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최대 공약수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체의 확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될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논의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때 유니크도 좀 기다려요. 뭐 어떤 의미에서 유일하다라는 말도 조금 한번 멘션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얘다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할 거라. A, B가 얘 아이디얼인 건 맞잖아. A, B에 생성되는 아이디얼이니까 아이디얼이지. 그러면 이 R이 PID이므로 자, 이 최대 공약수랑 다른 어떤 D제로를 설정할 거야. 됐어요? 얘가 PID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D제로가 공교롭게도 A, B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고. 최대 공약수가 뭔데 물어보면 이런 성질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갑시다. 그러면 요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얘가 되는데 그 말은 D는 AS 플러스 BT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은 arbitrarily EA, EB인 게 있어요. 이미 녀석이 있으면 그러면 뭔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A의 약수가 E이고 B의 약수가 E니까 얘네 하나로 묶어 쓰게 되면 명백히 E는 D0의 약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기를 최대 공약수 D는 이 위치에 올 수 있죠. 맞죠? 공통이 약수니까. 그래서 E는 D0의 약수가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역으로 내가 알고 있기를 요 등식에서 보면 A는 AB로 생성되는 아이디얼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또 동시에 B도 들어가 있잖아. 이 말의 뜻은
뭔 말인고 하니? D0는 A의 약수이면서 맞습니까? A는 이렇게 써질 거고 또 동시에 D0는 B의 약수이기도 하죠. 그러면 다시 또 이걸 이렇게 해보면 D0는 명백히 뭐의 약수가 된다고? D의 약수가 돼야 된다고. 맞죠? 이거 임으로 이거 이게 성립하네. 그 말의 뜻은 뭐라고 했다? D0는 D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아이디얼이 어떻더라?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국은 D가 된다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D가 D0는 아니라 그랬어. 이 같은 말이 있었잖아. D0 얘네 두 개 아이디얼이 같다는 말은 D0가 진짜 D인 게 아니고요. 그걸 뭐 들었더라? D0와 D는 뭐다? 동반원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뭔 말인고 하니 D0 역할을 하는 거는 C 곱하기 D야. C가 뭐가 되더라? C가 유닛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반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유니크하다라고 표현했을 때도 D0 하나 더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D0가 D랑 아이디얼 입장에서 생성하는 것 같은데 딱히 한 끗 차이가 나는 게 C만큼, 그러니까 단원에 있는 것만큼 차이 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크라고 표현했을 때는 뭐에 대한 유니크라고? 저 단원을 무시했을 때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R을 QX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Q가 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걸로 만들어진 다항식하는 유클리드 함수가 있어요. 나머지 정리에 만들어지는 디그리를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쟤는 PID가 돼요. 맞죠?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 두 개의 유리계수 다항식을 갖고 와. fx를 x 큐브 마이너스 1, gx를 x 제곱 마이너스 1로 두 개를 갖고 오면 얘네 두 개의 뭐가 있다? 최대 공약수가 있어요. f와 g의 는 이그지스트해요. 자, 우리 눈에서도 이미 경험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게 얘네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각각들이 다 기하기라는 것까지는 경험치에 의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 이거 인정하고 갑시다. 바로 다음에 나오겠지만 직접 논의를 해야겠지. 얘가 얘로 쪼개지더라. 얘네 둘 다 기하기더라.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의 최대 공약수는 존재하고 내가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약수이면서 제일 큰 거니까 얘라고 말을 해준다고. 근데 여기 제한이 뭐냐면 얘네가 유일하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얘네의 최대 공약수는 이거나 더 일반적으로 상수 곱하기 얘 꼴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로 다 해. C는 Q 스타. 그러니까 0이 아닌 상수 다항식에다가 x-1을 곱한 이런 꼴들이 뭐다? F와 G의 최대 공약수야. 그러므로 뭐하다고? 최대 공약수는 유일하지는 않아요. 두 개의 다항식에. 단원을 무시했을 때는 어떻다고? 얘를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유일하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똑같은 얘기겠죠? 최소 공배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과 15의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되는데 그 뭐라는 숫자에다가 정수에서 이해하게 되면 단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무시했을 때 최소 공배수는 유일하더라. 이렇게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얘기. 여러분, 자, 이 상황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정수에 대한 유클리드 호재법 및 배주 함등식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건 알고 봤더니만 ED이면 무조건 뭐가 있더라? 유클리드 호재법이 있더라. 그리고
배주 항등식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번에 이제 논의를 해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존재하는 거는 뭐야? PID. 주 아이디얼 정형이면 항상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셈을 하느냐는 ED 상황이면 무조건 된다는 거야. 그럼 교수님 ED이지만 PID가 미안합니다. PID이지만 ED가 아닌 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D라는 걸 보장받으면 유클리드 호재법이나 배주항등식 되는데 PID 조건만으로 가지고는 다시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든지 배주항등식을 논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게 지금 쟁점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수를 갖고 와요. 자, 셋업이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 맞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일단 AB가 약배수 관계는 아니어야 돼. 약배수 관계이면 이미 최대 공약수는 이미 구한 거잖아요. 맞죠? 네. 말할 얘기 없어. 즉 말하자면 이 R이 0이 아닌 게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R이 0이면 약배수 관계에 있으니까 논의는 끝나는 거죠.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 물론 셋업 하나 더 하겠습니다. AB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이렇게 씁시다. 오케이. 그럴 때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 몫을 Q라고 하면 이렇게 써도 돼요. 됐습니까? 근데 유클리드 호재법의 핵심은 뭐였었냐면 다시 이 B와 R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는 거야. And then AB의 최대 공약수가 BR의 최대 공약수 두 개가 같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었었죠. 이유는 이렇게 쓸까? 얘네를 D로 생성되는 거, 얘네를 D'로 생성되는 거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게 확실해요. 뭐냐면 A, B, Q를 보면 A의 B, Q를 보면 여기가 R이 되는데 A와 B의 공통인 약수가 D였잖아. 맞죠? 그러므로 D는 R의 약수야. 그런데 B는 뭐 돼? But 여기서 보시면 D는 당연히 B의 약수이므로 D는 뭐가 된다고? BR. 지금 말하자면 이걸 이렇게 써야겠다. D'의 약수가 된다고 말할 수 있죠. B와 R의 최대 공약수는 약수인 것들 중에 제일 큰 거니까. 됐고요. 네, 요거 두 개 같은 걸 보일 거예요. 셋으로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반대로, D'을 보면 얘는 BQ, B에 D'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또 동시에 R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 더해도 들어가 있죠. D'에. 이므로 D'은 A의 약수이기도 해요. 맞죠? 근데 내가 잠깐만. D'은 B의 약수이기도 하잖아. 왜? 그럼 여기 써져 있네. D'은 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D'은 뭐의 약수가 되냐면 D의 약수가 돼야 되네. 왜냐하면 D는 최대인 거니까. 맞지? 그래서 D'하고 D는 같은 거라. 즉 여기서 요즘 그렇다. 이거이고 이거이면 정확히 같은 게 아니고 걔네들 사이에는 동반원으로서 같다는 거야. 단원만큼 차이가 나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놔 놓으면 등식이 확실히 성립하죠. 이렇게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1호부터 지금 이게 스텝 1입니다. 스텝 2.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보면 뭔 말인 거 하니 이런 얘기인 거예요. A, B가 서로 약배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이게 돼. 그러면 B를 제수, 이게 나머지인데 이 A,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는 BR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돼. 근데 만약에 if B와 R이 약배수가 아니다 이러면 또 한 번 더 해줄 수 있죠.
B를 R로 나눠서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이때 핵심이 델타 R이 델타 R1보다는 더 작도록 설정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했던 얘기 첫 번째 스텝에 의해서 BR의 최대 공약수는 R1의 최대 공약수랑 같게 되겠죠. 맞죠? up to 동반원. 규칙성이 뭐냐면 이거야. 지금 전반적 규칙성은 얘와 얘를 쳐다보게 되면 제수가 어떻다는 거야. 따라서 제수의 델타 값이 뭐냐, 감소. 그것도 어떻게 감소? 스트릭틀리 감소제. 맞죠? 그런데 델타 값은 항상 난 네거티브였었죠. 그러면 이 게임은 최소 한 칸씩은 더 델타 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제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지막 순간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언젠가 와가지고 기호를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쓸까요? BR 그러니까 RN과 RN 플러스 1의 QN 정도? 이렇게 써서 이 마지막 스텝에서는 이 RN 플러스 2가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클레임이 얘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럼 또 똑같은 일로 한 번 더 줄일 수 있게 되죠. 맞죠?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델타 값이 더 작아지는 거니까 모순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A, B의 최대 최소는 정확히 R1이고 쭉쭉쭉 나가서 R1, R2가 돼서 마지막 스테이지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호가 좀 어렵다, 맞지? R2, R3 그만할까요? 그냥 요만큼만 됐다고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을 여기다가 이 스테이지에서 끝났다고 하죠. R2는 R3의 Q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얘는 그러니까 R2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R3의 몇 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앞에. 그건데 이미 R3가 있잖아. 그래서 R3로 생성되는 거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얘의 최대 공약수가 D인데 얘네 최대 공약수가 얘랑 같다는 거야. 그렇죠? 그 말은 D하고 R3가 같다는 말이고, 같다는 말은 D와 R3는 뭐다? 동반원이라는 거죠. 내가 찾고 싶어 한 걸 찾은 거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 게임이 끝나야 된다는 게 유클리드 함수가 있기 때문에 꼭 끝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나오는 거는 즉 두 원소의 최대 공약수는 계속해서 제수를 나뉘어 나갔을 때 반복적으로 결국 최종 단계에서 나오는 그 제수가 되더라 라는 거죠. 물론 그때는 나머지가 0일 겁니다. 한번 스텝 3를 다시 한번 멘션하면요. 그러니까 배주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의 존재성 자체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논리들에 따르자면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배주 항등식에서 그 항등식에 해당하는 미지수를 결정하는 문제, 즉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무슨 관이 D가 AB에 이거잖아.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D는 안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D, 즉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AX 플러스 BY, AS 플러스 BT이면 어떤 ST가 R에 있으면 이건 그냥 기호가 말해주는 바야.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정역이 PID이기 때문에 하나로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말이 그냥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내 퀘스천은 이거라고요. How to find ST야. 근데 이걸 해결해주는 게 ED이면 R이 맞죠. 유클리디언 도메인이면 이 ST를 찾는 시스테믹한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정수인 경우에
혹은 다항식인 경우에 내가 제안 드렸던 건 뭐라고? 연분수를 생각해가지고 요 ST를 찾으면 된다는 거고, 지금 나는 여기서는 분수 개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이 있습니다. 분수 개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과정을 몇 개 거쳐가지고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일반성을 잃지 않고 A를 이게 스텝 1, 그 다음에 B를 R1으로 할 때 R2, 스텝 2, 다시 R1을 R2로 할 때 스텝 3,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써놔놓은 게요, 어떻게 썼냐면 여기에서 잠깐만요, Q1 이거고,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얘를 R1이라고 하고요, R을 R1으로 나눴을 때 얘를 R2라고 하고요. 계속 진행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를 비교하면 계속 델타 값이, 유클리드 함수 값이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게임이 언제 끝나면 바로 다음 스텝에서 끝나요. R1 이재수를 이 나머지로 나누면 여기서 게임이 끝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해야 될 일은 요 등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뭘 찾아라. S하고 T를 요 일종의 연립 방정식 안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인 연립 방정식 안에서 ST를 한 쌍 찾아줄 수 있겠느냐, 그게 질문이 될 거고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겁니다. 저기 앞에 증명한 게 뭐냐면 AB의 최대 공약수는 BR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고요. BR의 최대 공약수는 R1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고요. R1의 최대 공약수는 R1, R2의 최대 공약수랑 같아요. 근데 이 R1, R2를 보시면 이 R1은 R2의 배수이므로 이미 R2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얘는 그냥 R2가 되겠죠. 맞죠? 다시 말하자면 AB의 최대 공약수 D는 R2와 동반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R2에 대해 여기가 R2라고 설정한 다음에 R2를 A의 몇 배하고 B의 몇 배해서 합친 게 된다, 그것만 확인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기호를 잘 썼나?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R2를 물고 늘어줄 거예요. 뭔 얘기가니? 이 R2를 계속 살려주면서 역연산으로 올라가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스테이지는 버려버리고요. 그 직전 스테이지에서 이 R 위치에서 R2를 살리면서 뭔가 곱해서 역연산을 해나가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R1의 Q2가 여기에다 붙여주게 되면 R2는 살아남으면서 하나 뭐가 만들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B의 Q2를 하면 R의 Q1, Q2의 R1의 Q2가 돼요. 그러면 R의 Q1, Q2는 얘가 R 빼기 R2잖아.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BQ2는 R의 Q1, Q2 더하기 1의 빼기 R2예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했고, 이 R에다가 뭔가를 설정을 곱해주게 되면 이 식에서 보시면 R에다 뭔가를 곱해주면 이 R2는 계속 살아남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하느냐? 쟤를 곱하면 돼요. A에다가 Q1, Q2 더하기 1에 B의 Q에 Q1, Q2 더하기 1에 플러스 R에 Q1, Q2 더하기 1. 이 됨으로 요식을 여기다 플러그인하면 BQ2에다가 이 파트가 얘랑 같으니까 R2가 되겠죠. 쓸 때 이게 써야겠다. B의 Q의 Q1, Q2, 1에 더하기 B의 Q2 플러스 R2가 되죠. 됐다. 그러므로 결국은 보시면 내가 R2를 살렸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왔던 이 R2를 가지고 역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죠? 올라가 보면 결국 남는 게 A의 Q1, Q2 더하기 1에 더하기 B의 요 항이
B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Q에 Q1, Q2 빼기 Q1에 마이너스 여기가 Q2에 맞죠? 얘네가 작용가 된다. R2가 되더라고. 됐어요. 그래서 끝났구나. 뭐를 S로 설정하면 된다고요? 이 파트를 S로 설정하고 이 파트를 T로 설정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이 연산은 단계가 더 있더라도 그 마지막 단계 직전 단계 기준으로 봐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여기를 결정하고 대입한 것에 대해서 그 직전에 그 결정하고 또 대입한 거에 대해서 그 직전을 결정해 나가면 명백히 돌아올 수 있음이 명확한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A, B에 대해서 이런 꼴로 쓸 수 있는 건 확실하죠. 이 기호가 많으니까 이 기호를 정수일 때나 다항식환일 때는 연분수를 활용해서 기호 표기를 해나가면 어렵지 않게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뭘로요? A의 몇 배수, B의 몇 배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게 배주 항등식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